가지고 있잖아요. 네. 학과를 지정하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여기도 있으실 겁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소그라가 안 되는 대학원의 블록체인 학과와 네. 지금 선생님이 대학원의 네. 그 학과와의 그 비교를 할 때 네.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건데 예. 여기 저희들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어떤 개런티를 할 수 있다라는 간단하기만 한 부분입니다. 개런티요? 예. 어려운 질문만 계속 하셔가지고 제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대학원을 나오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개런티를 하기 되게 어렵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장점 말씀드리면 굉장히 초반부터 정말 실제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어떤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자라고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프로젝트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트워킹인데요. 그냥 그 경영진, 소위 말해서 좀 높은 추상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블록체인계의 그 높은 분들하고 네트워킹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고 현장에서 팀으로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진을 그렇게 찍으시니까 이게 뭐 말을 하는 이렇게 대놓고 찍으시면 어떻게? 예. 혹시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네네. 예. 예. 어려운 질문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게 답변 드렸는데 쉬운 질문 해주실 분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시청자로 보내기도 그러니까 오늘의 본 메인 이벤트에 들어가겠습니다. 메인 이벤트는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2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블록체인의 현재 트렌드. 자, 블록체인이 지금 막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과 관련한 얘기를 굉장히 잘 해주실 분들을 모시고요. 지금 블록체인 분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그 전망은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커리어를 개발하고 싶은 분들, 즉 내가 블록체인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커리어를 개발하겠다 혹은 사업적으로 커리어 개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2부 순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1부 1시간 남짓, 2부 1시간 남짓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게 행사를 치르고 오늘의 어떤 피드백이나 좀 분위기를 보고 이런 행사를 굉장히 크게 저희 대학원 차원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널 분들 다 오셨는데 패널 분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원 소개와 함께 일부의 진행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어디 가면 옛날부터 사회를 많이 맡았는데 오늘 1부까지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부는 블록체인 세상입니다. 블록체인 트렌드. 그러면 패널 분들을 모실게요. 예, 누구부터 모실까요? 너무 쟁쟁하셔가지고 전부 다. 예,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는 게 요새 좀 꼰대 같은 얘기 하지만 블록체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블록체인을 다루는 언론들이 있죠. 인터넷 미디어 중에 더비체인이라고 있어요. 더비체인의 장윤옥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또 두 번째 패널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블록체인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 중에 불새라고 아세요? 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안 봤으면서 그냥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보신 적 있죠? 네. 네. 불새를 운영하시는, 그리고 라인이 만든 블록체인 자회사 언블락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유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에서, 블록체인 개발의 핵심에서 일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마
많은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블록체인 기술에서 아마 이분만큼 이제 핵심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삼성 리서치에서 있습니다. 박지은님 모시겠습니다. 저도 그럼 이제 앉겠습니다. 네. 이제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토크쇼 분위기니까 여기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리액션도 좀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질문 있으신 분 하셔도 좋고요. 그럴게요. 제가 먼저 오늘 그 오신 분들 패널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길지 않게 다들 길게 소개를 하셔도 부족할 만큼 경력이 화려하신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인님. 안녕하세요, 장인입니다. 네. 짧게 해도 되나? 네. 저 더위체인이라는 블록체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이런 IT 전문 매체에서 지겹도록 그 IT를 취재를 해서 나름 약간 풍어를 읊는 서당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라인에서 블록체인 사업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엄블락의 이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한강 리서치의 시큐리티 팀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쪽을 연구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까 조금 미리 좀 공유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아마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 플로어에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굉장히 큰 얘기인데 블록체인 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비트코인 때문에. 근데 이 시장, 이 블록체인 분야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른다고 하시면 좋고 간단하게. 네.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막 화제가 될 때부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침체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현실화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대와 말과 여러 가지 그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무했던 시기라면 지금은 실제로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시기에 이제 초임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기대가 너무 커서 아직은 이루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조정기다. 침체기는 맞다. 이런 뜻이죠. 초임. 초입이다. 네. 현실화되는 초임. 예. 네, 최근에 4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16만 원, 2,000달러 이상 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추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좀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개별 그 종목들이 다 그 분위기 편승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기존의 레이저 코인이라고 하던 플랫폼 코인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데 있어서 같이 공존의 현상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뭔가 실질적인 베네핏을 주는 코인들, BNB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총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뭔가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유저 베이스가 많고 주도하는 그런 코인들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하고 좀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기에 돌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런 코인들은 이제 장이 좋아지는
그런 추세가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 비트코인 추세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비트코인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오른 코인들도 좀 있거든요. 예. 좀 양극화가 좀 심해지면서 살아남는 코인들하고 중국 코인들이 갈리지 않을까. 코인 많이 사셨습니까? 안 사신 것 같아요 여기. 네. 네. 제가 여기 2015년부터 이쪽에 들어왔는데 사실 침체기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비트코인 다 죽었다, 블록체인 쓸모없다 했는데 또 여전히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되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창 가격이 핫했을 때는 어디 가면 조금 가격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두 가지 점에서 되게 좋은데 첫 번째는 일단 가격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기술 개발을 너무 많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좋고 두 번째는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기 치시는 분들이 많이 너무 생겼거든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나가는 효과가 좀 생겨서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 시장이 오히려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코인을 가지신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코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코인 가지신 분들도 불안해하지는 말아달라는 것만 들리는 것 같은데 개발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다. 이거 참 뜻깊게 들리는 것 같아요. 개발자를 양성하고 키우는 대학원을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적으로는 원래 있던 거 이렇게 짜깁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과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특별해 갖고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독립적으로 세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인지 또 이러한 그 기술이라면 정말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국주님이 제일 가깝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짜집기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안타깝게 들리긴 하지만요. 사실 뭐 맞는 말도 어느 일부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기술들을 갖다가 붙여서 동작하게 만든 건 맞아요. 다만 그 동작하게 만든 그 로직 자체가 사실 아무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만들어낸 거고 그게 10년 동안 그 안정적으로 돌아간 걸 이미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짜집기란 말을 듣기에는 사실 너무 아까운 기술이다. 이거는 사실은 되게 좀 새로운 시작으로 비춰줘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고 블록체인 업계로 고민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미있는 곳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 개발하시면서 어렵지 않으셨어요? 사실 다른 일도 하셨었죠? 블록체인 말고 다른 컴퓨터 쪽에. 네네. 뭐 하드웨어에서부터 다 AI까지 다 봤었는데요. 그 기술적인 배려는 사실은 높지는 않습니다. 어느 일부분까지는. 뭐 암호학의 일부분, 경제학의 일부분 그 정도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올라가기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각각 암호학 분야, 그다음에 행동 경제학 분야, 여러 분야에서 되게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말은즉슨 어느 선까지는 상당히 좀 쉽다, 짜집기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안정적으로 돌고 영향을 미치려면은 사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기술적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요. 토큰 이코노미 쪽에 관심이 많아서 토큰 이코노미라는 책도 썼고요. 책이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었어요.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이 뭐 짜집기냐 아니냐 뭐 저도 이제 그 업계에 이제 몸담을 지금 짜집기를 하는 건 좀 여론받죠. 왜냐하면 그 기존에 생각 못했던 그런 패러다임을 확 바꿨거든요. 중앙화된 뭐 기관이 있고 법률이 있어야지만 금융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런 걸로 다 인식하고 있었는데 탈중앙화돼서도 충분히 거버넌스도 돌아가고 금융 결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탄생한 비트코인이 처음 보여줬고 아직까지 문제없게 잘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좀 혁신적인 기존에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기술들을 모았지만 그걸로 전혀 새로운 어떤 개념을 창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탄생한 비트코인부터 이렇게 암호화폐가
그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주식이나 화폐가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암호화폐는 주식의 성격과 뭐 화폐의 성격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식회사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예, 토큰을 활용해가지고 주식회사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좀 기존에 오래되었던 주주중심 자본주의도 바뀔 가능성도 있고 금융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하고 어떤 그런 크립토가 동시에 시너지를 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가지 않을까, 예, 경제 시스템을 흔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잘 모르는데 그 모든 기술이 또 따지고 보면 짜증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런데 그 가능성에서 막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테스트해보고 실현해나가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많은 기술이 블록체인에 결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기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그냥 있던 거 짜집기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거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기술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다 했던 거야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의 기술 발전은 있는 기술을 쓴 것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 기술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느냐 이게 더 중요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기술이야 언젠가 교과서 봤던 거야 이렇게 치부하는, 이렇게 그 깎아내리는 그러한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이제 말씀하셨듯이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어떤 특별한 목표적 지향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기술이 만들어낼 어떤 가치를 믿고 이게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못했던 그런 가치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발전이 그래왔거든요. 그죠? 우리가 구글, 드랍박스 뭐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쓰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블록체인의 이렇게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블록체인의 이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 작년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 얘기 막 하다가 스테이블 코인, STO 이런 용어가 막 새로운 용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몰랐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라고 인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분야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크립토 커런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 또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블록체인 분야가 되게 좁은 크립토 커런시 및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새로운 방향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새로운 방향 이게 뭔지 혹시 간략하게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거는 이유 대표님이 아주 전공이십니다. 네. 네, 그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거기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인식이 되고 공감을 얻고 이제 발전을 하다 보면 비트코인 발전사와 블록체인 발전사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 부침을 많이 겪거든요. 부침을 이제 겪으면서 뭐 때로는 마케팅적인 용도로 새로운 용어가 개발이 되기도 하고요. 진짜 새로운 개념이 와가지고 그 또 시장을 더 열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STO 개념은 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STO는 뭡니까? 예,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네. 증권형 예. 토큰을 이제 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통칭해서 이제 STO라고 하는데요. 이제 증권 형 토큰이라고 하면은 그 기존에 저희가 뭐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이 거의 그 자본시장 관련된 증권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증권으로 인식이 되게 되면 각 국마다 각 국가마다 증권 규제 기관이 있고 금융 감독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의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줄 수 있어서 이제 유틸리티로 빠졌는데 뭐 최근에 진전이 좀 더 되면서 모든 그런 자산들을 쪼개서 분할해서 증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STO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도 그러면 어느 자산을 먼저 쪼개서 할까? 미술품부터 할까? 부동산 할까? 실제 주식회사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할까? 하면서 거기서도 계속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은 뭐 이렇게 여러 그 규제기관의 눈치를 보느라고 공개적으로 못하고는 있지만 미술품 같은 그런 시장에서는 실험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미술품을 한 부분을 쪼개서 판매를 하고 그걸 블록에 기록을 하고 그걸 이제 가진 사람들은 거의 무인으로 되어 있는 미술관에 가서 바코드 찍으면 들어가가지고 제가 볼 수도 있고 또 그 작가의 작품이 뭐 가치가 오르면 트레이딩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이런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그런 부동산이든 이쪽으로도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STO는 약간은 그 모든 것은 그 증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쪼개서 팔면 뭔가 더 큰 베네핏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놨다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 크립토의 본연적인 그 기능을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 간의 편한 그 이체, 송금, 그리고 수수료 문제, 걸리는 시간 문제, 보안 문제 모든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편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크립토 중에서는 실용도가 제일 높은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메인 화폐가 뭐 테더일 수도 있고 USDC도 있을 수도 있고 팝소스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엄청난 거래량을 매일매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든 JP모건이든 그쪽에서도 진출하려고 하는 분야가 뭐 워낙 글로벌 기업이고 내부 그 자금 거래도 많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뭐 워낙 편의성이 있고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그 주주로 남아서 더 커지지 않을까 규모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박주현님도 네, 스테이블코인이나 STO는 어찌 보면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타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왜 나왔냐 그러면은 사실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자라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나온 얘기가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되는데 그거 어떻게 믿고 써? 누가 받겠어? 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사실 별게 아니고요. 주택담보대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그 스테이블한 코인을 대출 받는 거예요. 그걸로 유통이 되는 형식으로 뭐 1 스테이블 코인에 1달러 이렇게 뭐 매칭 시켜놓은 거라서 사실 이거면은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제할 때 실제로 쓰이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들이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STO 같은 경우는 ICO가 하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왜냐면 규제가 없었잖아요. 사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적용한 ICO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국가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라든지 그런 게 마련이 되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게 그 STO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들어오기 위한 일종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 대표님, 예, 이하 동문이라고 그러시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블록체인 분야는 굉장히 유연하고 오픈되기 때문에 이 환경의 어떤 규제나 환경의 변화에 잘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어떤 크립토커런시나 이런 블록체인 체계가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아니면 제도권에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이게 정착돼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고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STO 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게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이나 이런 데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게 투자되는 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 쪽으로 일하는 게 맞냐,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으로 일하는 게 맞냐.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 구분에 대해서 혹은 이 요즘의 어떤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대표님. 말 안 했더니 예. 어려운 걸 집어넣었어요. 보통 뭐 프라이빗, 퍼블릭 뭐 구분은 이제 허가형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누구나 자신이 장비를 갖고 있고 의지만 있으면 거기에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보통 이제 퍼블릭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또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 대부분 기존의 기업들이 우리 만약에 뭐 물류면 물류 아니면 뭐 의료면 의료 아니면 우리랑 같이 거래하는 데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블록체인을 구축을 하는 경우를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대부분 근데 그 블록체인도 기존의 공공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그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을 보통 이제 포커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약간 바꿔서 그렇게 구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보면 뉴스 같은데 뭐 하이퍼레저를 이용했다 아니면 뭐 코다를 이용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이거든요.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기업이나 아니면 또 어떤 집단에 맞게 또는 기관에 맞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보통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 설명. 그다음 이어서 한번. 네. 근데 주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그 퍼블릭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를 가장 잘 실현한 블록체인이라고 보고 있죠. 블록체인이 확산되게 된 계기가 탈중앙화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말 그대로 중앙화된 어떤 조직이 없어도 극도로 탈중앙화돼 있어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거버넌스가 돌아간다는 그게 그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의 거의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 탈중앙화 정신을 지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실제로도 이렇게 워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관심을 갖고 공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 큰 기업이라든지 기업 간이라든지 이런 거래에 있어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두 개 다 그 의미가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부할 때 두 개 다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공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일단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다 중요하다 말씀하시니까 약간 중도를 지키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그로 하자면 그
일단 퍼블릭은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셨듯이 개발자들의 일종의 꿈이거든요. 완전한 분산 컴퓨팅이라는 거는 개발자들이 항상 꿈꿔왔던 세계예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렵고 따져야 될 게 너무 많고 탈중앙화 그다음에 뭐 되게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 구현하고 해보면은 고민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아 이게 정말 될까라는 고민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타협점을 찾게 되는 게 이제 슬슬 프라이빗 쪽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 말이 탈중앙화에 대해서 약간 가정을 두는 거죠. 아 조금은 중앙화돼도 돼. 스스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실제로 워킹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움직임이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빗은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프라이빗도 연구해보면 할 거리도 많고요. 일단 접하기가 되게 일단 쉽고 일단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되게 간단하게 뭔가 만들어보고 아 이게 정말 탈중앙화인가 이게 정말 블록체인 위에서 올라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까? 라고 하는 POC 정도에서는 되게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재밌게 더 솔직히 좀 큰 의미를 찾고 싶으시면 저는 퍼블릭 쪽을 오히려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퍼블릭 블록체인이 훨씬 재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개발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재밌다고, 어려운 거 재밌다고 얘기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는 길에 뭔가 이제 제한 조건 내에서 구현하기 위한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공부하려면 두 개 다 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 두 개 다 예, 공부하지 않죠. 블록체인 이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실제로 아직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블록체인이 뭔가 이 세상의 어떤 한 부분을 바꿨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다. 또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도 괜찮고 비밀이 아니라면 원래 두 분이 비밀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기 좀 그런데 비밀이 아니라면 이런 시도는 정말 의미 있는 시도 같고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사례 같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두루두루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장영 대표님 먼저. 예. 두 분은 이제 추진하고 계신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얘기할지 좀 고민하게 되고 저는 남들이 다 아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블록체인으로 라이브 되고 있는 그리고 큰 오류 없이 계속 아직도 유효한 프로젝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잘 아시는 리플도 사실 스위프트라는 그 은행 간 공동망 같은 게 있어요. 전 세계 은행들이 모두 쓰는 은행 간 송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은행들이 주주로 있는 그런 네트워크 플랫폼인데 그 스위프트와 맞짱을 뜨겠다고 나온 것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리플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대체하려는 그리고 대체를 해서 더 비용을 낮추고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또 대표적인 또 블록체인 그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립토키티 지금 제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술품이나 또 세상에 유일무이한 어떤 것들을 등록해서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이제 대표적인 크립토키티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양이 육성 게임인데요. 그 육성 게임을 내가 길렀으면 전 세계의 전 우주에 내가 기른 고양이는 딱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영원히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게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 육성에서 들어간 그 크립토키티는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예술품이나 아니면 또 부동산이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지 않을까 많은 가능성들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네, 먼저. 제가 뭐 토큰 블록체인 쪽에 빠지게 된 계기가 스티밋이다 보니까 스티밋이
어떤 그 유저 제너레이션 컨텐츠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인사이트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뭐 여러 포탈이나 이런데 글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이 안 받아져 왔다라는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스틸릿이 물론 지금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트래픽도 많이 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도전받는 그 프로젝트가 되긴 했지만 스틸릿이 의미가 있었고요.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스테이블코인이죠. 가격의 거래량, 테더나, 삭더스나, 다이나, USDC 코인들 보면 하루 거래량이 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용도는 제일 그래도 그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 피엣 기반으로 거래되는 거래소들도 있지만 작년부터는 거의 크립토 투 크립토 거래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잡아주는 화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화폐 역할을 테더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해주다 보니까 그 화폐가 달러랑 폐기돼 있으니까 테더나 뭐 이런 걸로 거래를 하면서 실적으로 그 메인 화폐 역할을 하면서 제일 많이 지금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일 또 크립토 다운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왜냐하면 블록체인으로 사실 가능한 유즈 케이스를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새로운 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그냥 단순 데이터베이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돌아가는 모든 유즈 케이스들은 다 돌릴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굳이 찾으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서 킬러 앱이 뭐냐 계속 그러시는데 비트코인만 시작하더라도 그거는 대단한 킬러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환 송금에 있어서 일주일 걸리는 거를 몇 시간 만에 해결한다는 그 자체를 되게 크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화폐 그런 것식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 비용 절감성, 그 다음에 그 시간 절감 이런 게 되게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제 면에서 비트코인은 되게 아주 좋은 유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더리움이 또 성공한 게 ICO죠. 그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웠는데 쉽게 조달해서 자기들이 정말 꿈꿔왔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던 게 사실 블록체인의 가장 킬러 앱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이희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은 아마 스테이블 코인 쪽이 좀 실생활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결제 쪽에서 사실 많은 유즈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STO라든지 자사형 토큰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실험 단계가 많고요. 그다음에 스팀잇이라든지 그런 컨텐츠 쪽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도토리 같은 것도 이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미 배워둔 것을 이게 블록체인에서 된 건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트림이 잘 맞았던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각 부분의 블록체인이 적용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가치를 뭔가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발굴할 수 있는 응용이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블록체인 얘기하지만 정말 블록체인을 잘 아는 전문가 각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잘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 인력 양성은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전문가가 많아야 되는데 블록체인의 전문가, 블록체인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이제 커리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블록체인에서 이제 블록체인의 가치를 좀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인 것 같다. 물론 각기 다른 역량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 어떤 소양을 갖춘 사람이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먼저. 참 어려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은 블록체인의 새로운 생태계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정말 사회에 나오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기술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블록체인은 사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모든 인력이 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던 아니면 또 기획을 하든 아니면 다른 분야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디벨롭을 하다 이런 모든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접목할까, 블록체인의 기본 중요한 것이 뭔가 이런 거 고민하는 게 기본이고 거기부터 출발하시면 다 전문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하시네요. 네. 빡시게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유 대표님. 네. 저는 좀 더 실무적인 네. 얘기를 드리면요. 토큰을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발행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그런 조직들이 있거든요.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메인넷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인넷이 만들어지면 그걸 보여주는 기능이라든지 블락 스크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월렛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과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는 기술 기획하는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메인넷이 갖춰지면 이제 토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토큰은 돈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수요 공급. 그리고 토큰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상장은 주식 상장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주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금융 지식이 있어요. 토큰 발행 관리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수요 공급 해야 되니까 당연히 경제학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토큰을 좀 더 수요 공급을 좀 체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스테이킹 계정도 들어와야 되고, 소각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인 어떤 그런 역량하고 통계적인 이런 정책을 폈을 때 과연 이런 스테이킹 정책을 폈을 때 얼마나 이게 들어올지 이런 거 통계적인 그런 역량과 경제학적인 역량과 이게 또 다 필요할 수 있고요. 토큰 만들었으면 또 팔아야 되니까 마케팅 그런 토큰에 관심이 있으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고 이게 다 어우러져야지 토큰 발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메인넷 자체 메인넷 기반으로. 그래서 본인이 나는 개발을 전혀 모르는데 블록체인 과연 쪽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각각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충분히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저는 그거 다 잘해야 된다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박지훈님 보실 때.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공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기술을 하다 보면 상당히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이 굳이 필요 없어도 돼요. 사실 모든 시스템. 비트코인 없어도 외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없어도 크라우드 펀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세상, 좀 멋있는 세상, 무정부주의 멋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믿는 사람이 이 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전문가들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쉽게 타협이 가능합니다. 합의 알고리즘 막 분사나 막 얘기 막 하다가 뭐 하면 그런 거에 그냥 이렇게 대기업에서 하나 알아서 해주면 되지. 그러면 정말 배우거든요. 그냥 끝이에요. 블록체인 필요 없는 기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바라는 세상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좀 인간다운 세상이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상을 꿈꾸시고
정말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는 게 첫 번째 전문가가 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백그라운드를 먼저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로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담보대출이거든요. 은행권에서 나온 그런 약간 옛날에 있던 기술들이 그런 거를 블록체인이랑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도메인 지식에서 이런 거를 활용화시키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까, 비용 절감이 정말 일어날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접목시켜보는 게 오히려 더 이미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 전문가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가지시는 분들보다도 좀 재미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아름다운 도전 할 수 있는 사람. 예, 이런 분들이 모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같이 나눠야 되는 그러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사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직접 저희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특강의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로 강의를 하시는데 장윤옥 대표님은 밖에서 지원해 주실 거고요. 가끔 오셔갖고 예. 그러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소식 주로 전달해 주시고 미디어에 계시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두 분이 직접 강의해 주실 건데 어떤 강의 맡으시게 되죠? 다 알고 물어보는 거지만. 네. 저는 실제로 개발해보는 분야 같고요. 블록체인 내부 코어 쪽 개발 같이 실습해보는 형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울 것 같죠? 어떤 거? 저 강의 맞는 거 맞나요? 예, 저는 제 책 제목하고 같이 토큰 이코노미죠. 예, 교재를 쓰셨습니다. 예, 토큰 이코노미. 예, 희소식은 저희 대학원에 들어오시면 이분들을 계속 나가실 수 있다, 교육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 플로어에 계신 참석해주신 분들의 질문을 직접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해주시죠. 이게 지금 산업에서 개발 기술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하면은 이게 뭔가 개발을 하면은 이런 개발을 수업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개발을 하면 전문성이라든가 커리어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이게 의미 있는 경쟁력을 갖춘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아마 현재 그 단계가 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인정받는 개발자가 되려면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인정받는 개발자가 세계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왜 그러면 결국 다 하청업체에서 하다가 끝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 몇 년 하셔야 된다는 얘기 못할 것 같고요. 블록체인이 아무래도 오픈소스 기반이다 보니까 개발하실 때 사실 그 기업 내부에서만 하면은 밖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오픈소스 기터브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커밋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업계가 아무래도 기술 태생 자체가 오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얘기하고 싶어 하고 누구랑도 컨택할 수 있습니다. 비탈릭이랑도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런 공간에 뛰어드셔서 괜히 모른다고 겁먹지 말고 아시는 것부터 천천히 풀어나가시면서 하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문가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년 이렇게 말씀해주면 좋은데 그건 안 돼요. 다음에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질문 해주시죠. 마이크를 누구시죠? 질문이? 네, 여기 계시죠.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전문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POW에 대한 또는 그 POW의 다음은 뭘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면 어제 그 거래소 한 군데에서 7,000 BTC가 강탈당했죠.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그냥 늘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뭐였냐면 리오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쪽 대표의 대답이었어요. 오후에. 리오브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탈취된 토큰이 기록된 그 블락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의 블락이 그래도 가장 분산화가 아니라 탈중앙화되어 있고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투명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제 우리는 리오브 하지 않을게요. 그게 좋다고 결정을 했어요. 라고 그 우지한이며 마이닝 풀을 운영하는 여러 개의 대표들하고 협의를 한 뒤에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 몇몇이 합의 또는 작당을 하면 그러면 비트코인의 그 블록조차도 이제는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비트코인조차도 탈중앙화라고 이야기가 어렵고 언제든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보여져요. 그 밑에 이하의 코인들은 그냥 해시레이트도 좀 작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비트코인마저 중앙화되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그 논문이 출시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해시레이트의 중앙화 그로 인한 단점들 이제는 다른 대안이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POW의 다음은 뭘까?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좀. 여기 비트코인 만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일단 리오크를 안 하는 건 되게 당연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앙화되어 있고요. 다만 걔네들이 그들만을 위해서 중앙화되어 있는 조직 그들만을 위해서 리오브라든지 결정을 내리기는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커뮤니티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POW 합의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런 커뮤니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정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비트코인 현재 상황이고 POW 다음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POW가 사실 가장 순수하고 이해하기 쉽고 어찌 보면 가장 좀 원래 나카모토가 꿈꿔왔던 그런 거랑 되게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뭐 POS, DPoS 사실 그것들은 어느 정도 또 타협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POW만 한 합의 알고리즘은 사실은 좀 아직까지 찾기 힘들다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POW를 기반해서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세컨드 레이어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들 그다음에 그런 네트워크들이 많이 구축되면은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POW 맹신자였어요. 대단한 예. 다른 분들 예. 예. 어려운 질문하셨습니다. 미디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앙화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화두가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끝없는 논쟁인 것 같고 그거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답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요. 그 아마도 그 이제 이번 바이낸스 거는 그런 거를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시도를 한다고 꼭 먹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커뮤니티도 있고 또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모두 이기고 뭐 우지환이나 명면이 그렇게 한다고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디어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천명을 함으로써 시장에 신뢰를 주고 바이낸스의 어떤 지휘력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간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그
수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OS나 POW 관련해서는 기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채굴주의자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증명되고 명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실용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채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우위를 정한 기술이 아직 없는 관계로 지금 많은 합의 알고리즘이 경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안 드린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중앙화되어 있어서 결정이 제일 빨리 내려질 것 같게 지금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의 사례를 보면은 세그윗이나 그런 특정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커뮤니티들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논의한 게 3년이에요. 정말 간단한 기술 하나 적용을 하는데 그만큼 이런 쉽게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쩌면은 제일 안정적인 게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질문. 예. 질문이 갑자기 많았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아까 먼저 예. 매번 유튜브에서만 뵙고 질문을 저한테 연예인 같이 보는데 이해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갖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블록체인 기술 쪽으로 좀 종사를 좀 하다가 어느 순간 제 한계를 깨닫고 또 워낙 훌륭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술이나 POW나 이런 기술의 진화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관심 가지게 된 부분이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일단 POW 관점에서 봤을 때 처음에 어떤 코인을 개발하고 설계를 할 때 어떤 국가라든지 특정한 단위를 가지고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떤 특정 유틸리티 코인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토큰 발행량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까? 가장 궁금한 게 그 발행량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요소를 좀 알려주세요. 예, 발행량에 정하는 게 비트코인이 왜 2,100만 개를 했는지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죠. 계속 오픈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규모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금 조달 발행량을 정하는 게 맞고요. POW 방식을 쓴다면 참 어려운 질문. POW 방식을 쓴다면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을 정해놓고 채굴 느낌이 나서 점점 희소성이 생겨서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발행량을 정해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예 오픈식으로 이렇게 인플레 잘 조정하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ICO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발행 개수가 너무 커요. 단위를 되게 낮추거든요. 기본 단위를. 그게 맞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위나 가치를 높이면서 개수를 줄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저도 이제 2,100만 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왜 추정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서를 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설명을 제가 질문을 다시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보유하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실제로 이제 프라이빗이 아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세상이 올 때를 대비해서 각자 이제 토큰을 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현재 미국
이게 달러 중심의 사회가 이제 현재 지배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뭐 규제를 한다거나 풀거나 한 이슈에 대해서 관계없이 거의 이게 모든 코인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 달러로 이제 거의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존의 뭐 탈중화 개념으로 해서 기존의 기득권이라든지 금융을 뒤바꾼다는 개념보다는 일정 부분 재편되는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떤 블록체인 분야를 학문도 연구하고 또 계획을 하고 비즈니스 할 때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결국 그런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토큰이나 이코노미를 계획할 때 그런 어떤 가행량이 어떻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 단계에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기준이 없다면 그냥 뭐 만약에 개인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정도 자금 모으고 싶어서 한다는 개념을 했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또 여러 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회사적 뭐 내부적인 거 정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 오픈은 못 하는데요. 그 발행 한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장시킬 때 유통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을 써서 뭐 스테이킹 하게끔 만든다든지 스테이킹 했을 때 어느 정도 베네핏을 토큰으로 주는 게 적당한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그 생각보다 시뮬레이션이 복잡하고 고려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연도별로는 어떻게 더 풀어서 나가야 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 가면은 정년도 유통량을 줄여갈지 왜냐면 계속 가치를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서 상당히 어려운 영역인 것 같고 저도 매일매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되면 미국 달러가 뭔가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더 커질까 그거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이제 다이나 이런 것처럼 탈중앙화파가 있고요. 미국 정부의 승인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달러 일치하고 뭐 예금 보관 증명서 매달 보내주면서 보여주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파들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달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긴 해요. 그래서 일부러 비트 라이센스나 이런 걸 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끔 하고 감독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객석의 전문가분들이 오셨나봐요. 네, 이런 질문들이 나올지 생각 못했는데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사실 시간 뒤에 2부 순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1부 순서는